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반등이 들어왔죠. 근데 강하지 못했어요. 잔중에 변동성이 되게 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아침에 선물 시장을 보면 엄청 큰 변동성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시가에 갭 떠서 올라왔다가 종가는 막 밀렸다가 다시 살짝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선물 가지고 지금 해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밴드 상단을 땡기기에는 무리수가 있고, 그래서 선물로 프로그램을 유발시킨다라고 보면 돼요. 기관은 뭐 단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단타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많이 사지 않았죠. 859억. 그리고 개인들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 출회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잘하고 있어요, 개인들은. 여기서는 물량을 어제도 얘기했지만 치는 것보다는 좀 줄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여기 박스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수 밴드를 봤을 때는 5적 1팩턴, 예. 하나, 둘, 양봉 5개, 음봉 하나, 내일 음봉 떨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이렇게 봐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항대예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꼬리 저항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꼬리 저항 때까지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큰 메리트가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이게 삼성전자 음봉 요 윗자리까지 왔어요. 1차 목표가까지 왔어요. 이렇게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라가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게 낫고요. 있는 수익 밑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을 좀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순환 사이클이 빨라질 거예요. 오늘 뭐 코로나 확진자들이 7,000명이 넘기 때문에 이제 언택트 쪽으로 또 움직임이 이제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오늘 보면 특히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당분간은 이쪽 섹터로 좀 매기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제약바이오의 반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알테오젠 같은 것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여기 보면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리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박스권을 잡고 강하게 움직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면 셀트리온 제약, 예, 이런 것도 기술적 반드, 이런 좀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단기 대응을 해도 이 박스권이 나오거든요. 이 박스권 매매할 수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도 지금 매수의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박스권을 잡아놓고 양봉 들어선 자리라 위쪽으로 한 번 더 열려있다 이렇게 뭐 외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적 사이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자리대라 위쪽으로 좀 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했지만 왜 이런 식으로 도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월부터 작년 1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움직였는데 시젠, 셀트리온, 이런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이다가 올해부터는 조정을 줬어요. 위드 코로나다, 그 다음에 확진자가 줄면서 많이 이렇게 주춤했었는데 다시 7,000명대로 돌아서니 이쪽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순환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니아도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도 바닥에서 움직이고, 응압변동, GH 신소재, 저번에도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상한가 들어갔고,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 탄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ICS, 예. 이런 종목들도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응압병동이라든지 이런 응급실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병실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호흡기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을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이CS, 그 다음에 GH 신소재, 그 다음에 오텍, 이런 것들, 응압병동 관련주들을 또 단기에 테마로 형성될 수가 있어요. 짧게 쳐야 돼. 그 대신에 이것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두는 거죠. 메타버스나 게임은 잠깐 쉬어가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빠지고, 삼성전자도 이제 조정이 들어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굳이 지금은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타임 늦은 거죠. 다음에 레벨업이 되거나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외국인 포지션이 좋아질 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외국인들 철저하게 오늘 많이 산 거 보면 외교 금액 자금이 잘 들어온 거는 LG와 이런 것들이거든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곳만 매수를 했다라고 제가 볼 때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LG화학이나 안전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이 공간에 밴드가 있는 것들만, 삼성전자 매수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강하게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안전하잖아요. 여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이 구간, 짧게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거. 유메이드도 마찬가지고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을 매매를 하려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이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 매매하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보다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물량을 짧게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좀 포지션 자체가 뭐 외국인들 기관도 똑같아요. 단기 매매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요. 이게 추세를 꺾어서 만들어서 땡겨 올리기는 부담스러운 자이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들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가지고 해지를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선물 자금들이 들었다 나왔다, 이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래서 최근에 선물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대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만큼 큰 거죠. 하루 종일 움직이는 변동성이 되게 강하다라는 것들인 거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선물 차트인데요.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자꾸 이 변동성 크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은 아직까지 추세를 만들어 가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단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익 난 것들은 파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팔아서 현금화 만들어서 좀 킵해 놓는 거.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올라올 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작정 막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수익 난 것들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매매의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한번 움직일 수 있고, 최근에 5G는 많이 움직였잖아요. 제가 한번 찝어줬었는데 5G는 내년까지 봐도 되는 거고, 그 단기 매매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나 이런 그 관련주들이, 진단키트나 이런 것도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보고 치료제 관련주들 잘 보자, 이런 코멘트 드리고 있고, 재택근무 관련주들 소프트센, 케어랩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자리를 잡고 있어요. 케어랩스 이런 것도 자리를 잡아서 움직이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열릴 수 있다는 얘기. 여기 이게 다 공간 매매라고 하죠. 단기 매매. 이런 것들 우리가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생뚱맞은 종목, 한국토지신탁, 이런 것도 번외로 움직여요. 이렇게 번외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뚱맞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냐, 사이클이다라고 보여줘요. 실적 대비해서 수급을 꼬이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도 많이거든요. 건설, 메타버스 막 이런 것도 얘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 기관들의 군침이, 특히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강하게 들어올려서 시세를 냈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거 한국토지신탁, 그 다음에 매각 이슈가 있는 KGETS, 이런 것들도 중간값 매매라고 그래요. 이 중간값에 딱 걸려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전한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들어올 때 이 공간을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공간 매매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으로 매수하는 게 여러분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제약바이오 섹터에 포기하지 말아라 얘기했지만, 어제도 막 영진양포 올라오는 거 보면 막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뭐 17%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은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니,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쓰면 되고, 신규 분들은 단기 매매 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관련주나 치료제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쪽으로 당분간 보고, 나는 대형주가 좋아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니까요. 만기 전까지는 좀 매매를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수익 나는 것들은 매번 똑같지만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쓰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코멘트 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요. 그 코멘트는 이 투토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고생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울개굴 팍팍. 감사합니다.